불이 제대로 연소가 되려면은 일단 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공기, 산소. 불이 있고 나무 땔감이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은 불이 잘 타질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면은 계속 그을음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산소 역할을 하는 게 이 녹즙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충분히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방이 지방산, 중성지방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 게 이 녹즙에 들어있는 영양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녹즙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픈 채팅방을 들어가 계시면은 거기서 녹즙에 대한 정말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있는데요. 녹즙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도 많고 단점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준비해서 녹즙을 짜는 게 힘든 거 그거를 제외하면은 녹즙은 드시면 드실수록 도움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미 녹즙이 좋다라는 것들은 알고는 있지만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중금속부터 해서 칼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라는 정보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녹즙이 필요 없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가 않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는 녹즙을 꼭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알아가셨으면 좋겠고 녹즙이 됐던 동결건조 가루가 됐던 직접 갈아서 먹는 녹즙 주스가 됐던 혹은 부득이하게 밖에서 과일 주스, 과채 주스를 드시는 게 됐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드시면은 일단 그 채소 과일에 있는 영양소, 피토케미컬, 생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녹즙 가루가 있으시면 녹즙 가루를 드시고요. 그리고 집에 채소 과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녹즙기로 짜서 드셔도 되시고 녹즙기가 없으시면은 하다못해 집에 믹서기나 핸드 믹서기는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꼭 짜서 드셔보시면은 드셨을 때와 드시지 않았을 때 컨디션 차이를 하시다 보면은 느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꼭 그 녹즙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녹즙만 강의를 할까 하다가 녹즙만 하기에는 좀 뭔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녹즙에서 시작해서 단백질로 끝나는 이유라고 적은 이유가 녹즙 당연히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당연히 중요한 게 맞습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보자면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녹즙을 잘 드셔야지 내가 먹는 단백질이 제대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알아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부제목으로 몸을 살리는 식사의 순서라고 봤을 때 요즘에 단백질이 이게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마트나 편의점을 가시면은 프로틴을 20g, 30g, 40g 돼 있다라는 제품들이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단백질이 들어있으면은 뭔가 더 좋을 것 같고 물론 단백질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한테 맞는 타입일 경우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맞더라도 과되면은 결국 간 신장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 내 몸에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도 적절하게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음식을 통해서 드시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전에 좀 제가 있기 전에 박사님이 하실 때부터 녹즙을 꼭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채소 섭취가 애초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나물이나 그런 채소를 즐겨 드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채소 섭취량이 풍부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나이대가 젊어질수록 채소 섭취가 부족해지는 게 현실이에요. 저도 하다못해 외식을 하면은 정말 샐러드 바나 그런 데를 가지 않으면은 하다못해 쌀국수 집을 가면은 거기에 밑반찬 나오는 단무지 그리고 양파 절임 그 정도 그리고 에스테 분들은 숙주 같은 것들 그런 게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찾아서 먹지 않는 이상 채소 섭취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채소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즙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채소를 섭취하는 것 대비 생각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가 많아졌기 때문에도 있어요. 오메가3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오메가3가 항염, 항산화 역할을 하고 오메가6가
염증, 산화를 일으킨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오메가6가 안 좋은 거고 오메가3가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메가6도 우리 몸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염증, 항산화도 필요하지만 적절하게 염증을 일으키고 산화를 일으키고 그래야지 내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맞는데 문제는 그게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보통 오메가3, 6가 보통 뭐 2대 3대 1, 4대 1까지는 돼야 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 오메가6가 더 많아졌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녹즙도 채소 섭취는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특히 단백질 좋다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막 드시다 보니까 이 채소 섭취 대비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다 보니 채소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 그다음 두 번째가 이 녹즙만큼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소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녹즙으로라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녹즙을 충분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간편하기라는 게 조금 뭐 어폐가 있긴 하지만 만드는 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만들기는 어렵지만 보통 가장 좋은 거는 뭐 짜서 200ml 먹고 짜서 200ml 먹고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2, 3일까지는 그래도 보관이 되거든요. 물론 짜고 나서 당연히 처음보다는 계속 산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양소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도 2, 3일 정도는 이제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2번 짜셔가지고 2, 3일 챙겨 드시면 좋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것만큼 이 영양소를 충분히 다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대사 효율 증진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을 기기로 비교하면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고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에어컨이든 냉장고든 좀 큰 가전기구에 붙어 있는 건데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높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네, 전기 소비가 적고 동일한 전기로 더 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 채소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같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어도 그만큼의 에너지, 대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 정말 녹즙을 매일매일 꾸준히 드시는 분도 계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예상하기로는 막 1등급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녹즙을 드시다 말다 채소 조금 드시는 분들은 뭐 2, 3등급, 그리고 처음 실천하시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뭐 4, 5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4, 5이신 분들이 3, 2, 1로 가야 되는 거고 뭐 3, 2까지는 뭐 채소를 충분히 드셔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게 1등급까지 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이 녹즙이 들어가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보통 당근 200ml를 짜려면은 당근 몇 개가 필요할까요? 2개에서 3개 정도예요. 근데 200ml를 마시기는 쉬운데요. 당근 2개, 3개를 먹기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집에서 와이프가 이제 아침에 가끔 샐러드를 해주는데 당근을 채 썰어서 넣어서 주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양이 안 돼요. 실제로 따지면 당근을 절반 혹은 4분의 1 잘라가지고 채 썰어가지고 먹는 그 정도인데 그것도 잘 먹으려면은 뭐 5번 씹을 게 아니라 10번, 15번, 20번 씹어야지 겨우 넘길 수가 있어요. 그만한 양을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근즙 200ml라고 하면은 당근 2~3개를 섭취하는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이 제대로 연소가 되려면은 일단 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무, 땔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공기, 산소. 불이 있고 나무 땔감이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은 불이 잘 타질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가 부족하면은 계속 그을음이 생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산소 역할을 하는 게 이 녹즙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히 들어가야지 우리가 충분히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제대로 탄수화물이 뭐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방이 지방산, 중성지방 이렇게 바뀌게끔 되는 게 이 녹즙에 들어있는 영양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중요하기 때문에 꼭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회원님들도 그렇고 녹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불안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볼 텐데 녹즙을 좋아하시는 분들 왜 좋아할지 혹시 녹즙을 자주 드시는 분들
먹으니까 이게 좋아서 꼭 드시고 계시다라는 분 혹시 계실까요? 컨디션 차이. 네. 그렇죠. 녹즙을 드셨을 때 컨디션 차이. 일단 디톡스 해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쌓여 있던 노폐물도 그렇고 뭐 대기에도 좋지 않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내 몸에서 독소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드심으로써 해독을 하기 때문에 컨디션의 차이가 있다. 라고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녹즙을 드시면서 뭐 피부가 맑아지더라, 그리고 녹즙을 드시면서 변비가 없어졌다 라거나 속이 편안하다 라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녹즙을 먹으면은 그냥 내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침에 그래도 시작할 때 녹즙을 먹으면은 나름대로의 건강한 루틴을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맞는 말이고요. 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까 뭐 중금속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양소를 너무 많이 먹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칼륨 문제, 뭐 녹즙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서 좀 드시기 겁난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단순히 뭐 맛이 없어서, 물론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물론 중금속 그렇기 때문에 이 녹즙의 재료를 정말 유기농으로 좋은 거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녹즙 기기에 따라서는 뭐 저희가 뭐 그린 파워나 휴롬이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제품에 따라서는 그 녹즙을 짜는 그 기어에서 애초에 좀 중금속을 걸러주는 역할, 그리고 즙을 담는 통에서도 뭐 음이온이 방출이 되면서 좀 그 중금속을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활용하시고, 뭐 근본적으로는 녹즙을 재료를 좋은 거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것들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영양소 과다 섭취, 녹즙 하루에 200ml씩 총 400ml 먹는다라고 해서 영양소 섭취 과다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채소 섭취, 과일 섭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ml 가지고 하루에 400ml 드신다라고 해서 영양소 섭취 과다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되시고요. 물론 간혹 가다가 녹즙을 채소를 안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게 좀 장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녹즙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물을 좀 희석해서 드시거나 뭐 레몬이나 라임이나 과일을 섞어서 드시거나 꿀을 넣어서 드시거나 그렇게 조금씩 적응을 하시면서 그 양을 100에서 150, 200, 많게는 300ml까지 늘리면서 적응을 하시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칼륨, 옥살산인데, 정말 칼륨 같은 경우는 물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신장이나 간에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시면은 이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래도 녹즙을 통해서 신장, 간, 다른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륨을 조금 배출해주는 약을 먹더라도 나머지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옥살산도 일단 시금치가 보통 대표적인데 시금치 S타입에 맞게 드시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어요. 원래 N타입이 드시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한테 맞는 S타입이라서 시금치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혈당, 녹즙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까요? 과일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물론 조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녹즙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저희가 처방해드리는 뭐 케일, 시금치, 청경채, 뭐 당근, 브로콜리, 감자 드셨을 때는 혈당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드셔도 되니까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맛이 없어서 부분은 조금 적응하기 나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혀도 미뢰라고 해서 맛을 느끼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2주, 3주 지나면은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이 되는 그 기간 동안 정말 녹즙을 철저하게 드시고 나면은 한 3주, 한 달 지났을 때 녹즙에서의 그 미묘하지만 그 단맛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최소 3개월은 여기서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일단 몸이 한번 리셋이 되고 한번 정화가 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좀 너무 먹기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꿀이든 M타입이면 설탕이든 레몬이든 라임이든 파인애플이든 배든 키위든 그런 과일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시니까 맛없는 부분은 좀 그렇게 극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들 시간이 없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도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내가 내 몸을 생각한다, 내 몸을 한번 리셋시키고 건강을 조금 증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녹즙 물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재료를 손질하고 씻고 짜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 물론 많이 하시는 분들은 더 익숙해지시고 요령이 생기시기 때문에 조금 더 줄겠지만 그때 제가 했을 때 2리터짜리를 두세 병 만들 정도 그 정도 했을 때 네. 그렇게 가지고 했을 때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응하면은 더 빨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 물론 그러실 수 있지만 정말 내 몸 건강을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한 달, 내 인생에서 한 3개월은 그래도 녹즙을 짜서 드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박사님이 과거에 상담하셨던 분 중에서 오히려 그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지금까지도 아마 계속 녹즙을 짜주시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만큼 왜냐면은 힘들지만 먹었을 때 좋아지니까 몸이 편함을 느끼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시고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시면은 아마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내서라도 하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녹즙 보통 영양소, 뭐 비타민 B, 비타민 C, 클로로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섭취를 하기 위해서 녹즙을 드시는데 아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고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게 녹즙 대신에 영양제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정말 많이 찾으시는데 영양제 드시는 목적은 녹즙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려고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없고 어떤 분들은 내가 녹즙 못 해먹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영양소를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영양제라도 복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녹즙 짜서 먹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못 드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동결건조 가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정말 영양제라도 드셔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면은 차라리 동결건조 가루를 구입하셔가지고 그거를 2가지, 3가지 구입하셔가지고 아침 저녁마다 200ml씩 타서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D도 영양제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비타민 D 보통 골다공증, 뼈 관련돼 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비타민 D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햇볕을 안 쐬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것도 맞고요. 햇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굳이 비타민 D를 합성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15분, 30분 정도만 햇볕을 쬐도 비타민 D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비타민 D를 만들려면은 그 전구체, 콜레스테롤이든 뭐 에르고스테롤이든 그 전구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를 잘 하셔야지 그게 이제 햇빛과 같이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비타민 D를 그러니까 햇빛을 쬐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평상시 식사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도 보통 뭐 비타민 D2나 D3나 그런 이 비활성형 비타민 D 영양제가 많아요. 결국 얘네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걔네가 바로 내 몸에서 비타민 D 활성형으로 바뀌냐는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비타민 D2, D3가 보통 신장, 간에서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활성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비타민 D를 많이 먹어도 결국 내 몸이 신장, 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은 먹어도 먹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가 없고 효과를 못 보는 만큼 내 몸에서는 계속 혈액을 돌면서 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녹즙을 잘 드시면서 햇볕을 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 그러면 또 선크림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뭐 바다나 그런 햇빛을 많이 쬐는 그런 환경에 가면은 당연히 피부가 탈 수 있고 그럴 때는 바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평상시에 최소 30분은 쬐야 되는데 온몸을 다 막아버리면은 햇빛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물론 뭐 얼굴 같은 경우는 선크림을 바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얼굴을 만약에 바른다라고 하면은 목이나 팔이나 다리는 최대한 햇빛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그런 최소 15분, 30분 찔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타민 D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생기면은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녹즙과 영양제의 차이가 뭘까요? 천연이고 화학이고 그것도 맞고요. 이 생리활성 물질이 있냐 없냐, 식이섬유소가 있냐 없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생리활성 물질인데요. 녹즙은 이 채소를 그대로 짠 거기 때문에 뭐 클로로필이든 플라보노이드든 설포라판이든 굉장히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고요. 이 생리활성 물질은 아직까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게 더 많다라고 해요. 그만큼 많이 들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좋다라고 보지만 영양제는
그냥 비타민 C 하면 아스코르브산이 딱 들어가 있을 뿐이고요. 비타민 B, 비타민 뭐 B1, B3 그냥 그 영양제를 그냥 그 화학 구조만 동일하게 만든 게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C 항산화 물질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비타민 C가 있어서도 물론 맞지만 비타민 C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은 원래 비타민 C 보통 레몬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레몬이든 뭐 라임이든 그 거기 들어있는 비타민 C 외에 다른 물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더 그 효과를 더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E나 뭐 아연이나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산화가 조금 덜 되면서 보호가 되면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로 드시는 것보다는 녹적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이런 생리활성 물질 외에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피토케미컬이 들어있는 반면에 여기는 그냥 이런 딱 성분만 단일 성분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작용 범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타민 C라고 하면 항산화 역할만 딱 하지만 여기는 비타민 C 외에도 뭐 아연이든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항산화 외에도 면역, 해독, 혈액순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 효능이 많기 때문에 영양제보다는 녹즙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녹즙이 착즙하고 나서 바로 마셔야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편함이기도 할 거예요. 영양제는 뭐 한번 사면은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보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녹즙은 짜고 나서 2, 3일 안에는 섭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보관에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좋은 역할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꼭 녹즙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비용적으로 봐도 영양제는 뭐 종합 비타민제 하나 사면은 뭐 10,000원, 20,000원 사서 한 달에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녹즙은 직접 싸서 드시면은 하다못해 녹즙기만 뭐 100이 넘어가고 그리고 뭐 채소 할 때마다 뭐 한 뭐 2, 3만 원, 3, 4만 원 들 거고요. 동결건조 가루가 그나마 편리하긴 하지만 그것도 한 달 먹으려면은 최소 2봉지이기 때문에 한 2만 원, 3만 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좀 비용적인 거, 편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게 맞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효과는 더 녹즙이 뛰어나기 때문에 녹즙을 꼭 권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녹즙이랑 동결건조 가루랑 갈아 먹는 주스랑 과체 음료랑 어떤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녹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이 동결건조 가루가 어떻게 보면은 건조를 하는 그 기술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건조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고온에다가 건조를 시키거나 혹은 저온에다가 건조를 시키거나 하는데요. 물론 그게 다른 제품들은 다른 재료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녹즙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있는 비타민 B,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온으로 한다라고 해도 열에 의한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동결 건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마이너스 40도 이하로 급속하게 냉각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소가 얼어붙겠죠. 그 상태에서 이 기압을 낮춥니다. 진공으로 만들면은 그 얼어있던 수분이 바로 기체로 바뀌어버리면서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수분을 빼서 가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에 의한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물론 연구에 따라서는 수용성 비타민이 파괴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뭐 그건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고 뭐 실험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고온 건조나 저온 건조보다는 영양소 손실이 덜하기 때문에 동결 건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동결 건조랑 갈아 먹는 주스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게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근데 일단 맛으로 봤을 때는 동결 건조 가루보다는 갈아 먹는 게 맛있으니까 더 편할 거고요. 영양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갈아 먹는 게 보통 이제 믹서기 때문에 좀 열 때문에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단점이 있는 반면에 얘도 열에 의한 손실은 없지만 얼음이 기화되면서 어쨌든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보통 이제 생리활성 물질 중에서 휘발성 물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생각보다 증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가 딱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냥 평상시 본인이 하시기에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둘 중에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일단 녹즙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방전에서 비율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200ml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200ml가 안 나와요. 1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200ml를 채워야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율로 했을 때 평균이 200ml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지, 재료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도, 제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도 수분의 변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200ml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대략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시면은 한 200ml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부족하시다라고 하면은 부족하신 채로 드셔도 되시고, 내가 좀 녹즙을 좀 더 드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200ml, 그죠? 더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일단은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녹즙가루도 저희가 보통 봉지 하나가 한 보름치거든요. 제가 딱 그때 봤을 때는 그냥 밥숟가락으로 살짝 퍼가지고 딱 이렇게 깎아내서 평평하게 했을 때 그 정도가 딱 보름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드시면 좋으시고, 물론 내가 좀 더 녹즙을 드시겠다라고 하면 좀 수북하게 드셔도 되시고요. 저도 먹을 때는 깎아 먹진 않고요. 그냥 퍼지는 대로 그냥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일단 무조건 매일매일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 드셔라. 그리고 많이 타서 드시면은 좀 많이 타서 드시면 또 맛이 조금 약간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게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연하게 드셔야지 조금 먹기는 편한데, 영양소를 생각하면은 조금 많이 타서 드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녹즙을 드시고 나서 좀 변의 색깔이 변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보통은 녹즙을 먹었을 때 특히 비트 같은 거 혹은 당근 같은 거, 그런 거 먹었을 때 거기에 색소가 들어 있어서 이 변의 색깔이 조금 붉게 혹은 좀 주황빛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게 혈변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그러는 녹즙을 그러면은 내가 거기 비트, 당근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보시고, 들어가 있으면은 양을 줄이시거나, 근데 그게 변의 색깔이 그렇다라고 해서 걱정할 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안심하고 드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과채 음료를 권하지 않는 이유,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는 설탕, 농축으로 된 거다, 그리고 보존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과채 음료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녹즙,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의 목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과채 음료보다는 아까 갈아 먹는 주스든 동결건조 가루든 녹즙이 훨씬 낫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 과채 음료가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브랜드마다 다를 거기 때문에 한번 무조건 과채 음료다라고 해서 이거 안 좋은 거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뒤에 원료명을 한번 보시면 돼요. 정제수가 들어가서 일단 희석이 된 거기 때문에 조금 걸러 주시고요. 그리고 설탕이나 뭐 액상 과당이나 무슨 당, 무슨 톨,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단맛을 내려고 넣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걸러 주시고요. 그냥 뭐 사과 착즙액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농축액도 끓여가지고 농축을 시킨 거거든요. 보통 오렌지 주스가 보통 그렇게 많이 하는데, 농축을 시키려면 결국 끓여야 되고, 끓이다 보면은 거기에 맛이나 향이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 향을 이제 맛을 첨가하려고 당을 넣고 그리고 향을 넣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생각보다 그 원료명에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또 배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농축액이 들어갔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농축액은 가급적이면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과채 음료를 드실 바에는 차라리 과일이 낫다. 이 과채 음료보다 과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뭐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저작 작용, 씹는 겁니다. 녹즙, 갈아 먹는 주스 이런 것들은 그나마 영양소도 풍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요. 과채 음료는 생각보다 당이 많이 들어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거의 이거는 설탕을 먹는 느낌이 강해요. 물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단정짓는 건 아니지만, 대개가 과채 음료 하면은 설탕, 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드실 바에는 차라리 내가 씹을 수 있는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일을 말씀을 드릴 때, 이런 거 하면은 뭐 한 병에 1,000원, 2,000원밖에 안 하는데,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은 사과도 뭐 큰 거는 5,000원, 그리고 복숭아도 비싼 거는 뭐 6,000원, 7,000원 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바꿔 생각해 보면은 이런 에이드 같은 거, 과채 음료, 하다못해 뭐 과자 같은 거, 과자도 조금 괜찮은 거 사면 5,000원, 6,000원 금방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보면은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당, 나트륨 이런 거밖에 들어있지가 않아요. 근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 같은 경우는 뭐 펙틴, 비타민 C, 식이섬유 같은 뭐 그 외에 수많은 생명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을 차라리 1,000원, 2,000원 더 투자를 해서 과일을 챙겨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복숭아, 수박, 특히 M타입 분들은 여름에밖에 수박과 복숭아를 못 먹기 때문에 여름에 최대한 즐겨 드시고요. 겨울 되면은 정말 토마토, 파인애플, 체리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제철에 잘 챙겨 드시고 가을에 뭐 무화과가 나오긴 하지만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제철 과일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과채 음료는 대부분이 차가워요. 보통 바로 냉장 보관되어 있던 걸 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도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따뜻한 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위장을 편안하게 하면 쭉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 거를 그냥 바로 벌컥벌컥 들이키면은 뇌는 시원하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이 위장 소화기관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한 분들은 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멀리 하시고 과일은 그래도 조금 실온에 보관하거나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라고 해도 일단 식기 때문에 그래도 좀 따뜻하게 좀 넘길 수가 있거든요. 얘는 그냥 마셔버리기 때문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차가운 게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과일을 먹으면은 거기에는 과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이 돼서 조금 멀리 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정말 엄밀히 따지면은 과일 같은 경우는 물론 포도당이 아닌 과당이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복숭아 한 개, 두 개 기본으로 먹고 저희 가족들도 뭐 박사님도 뭐 저희 가족이 자체가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포도도 한 사람당 반 송이 한 송이는 기본으로 먹고 그렇게 먹는 가정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네, 지금도 저도 과일을 즐겨 먹고 제 아이들도 뭐 사과나 파인애플이나 포도나 복숭아나 특히 복숭아는 달잖아요. 그래서 황도 같은 경우는 그냥 둘째 잘라주면은 하나 그냥 다 먹어요 그냥.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맛있으니까요. 네, 물론 과일도 요즘에는 이제 단맛을 내려고 계속 뭘 찌르고 뭐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녹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녹즙이랑 샐러드에 대해서도 항상 이제 뭐가 좋냐 안 좋냐 우선 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녹즙과 샐러드의 그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녹즙은 녹즙대로 챙겨 드시고요. 샐러드는 샐러드대로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녹즙에서는 다 빠져나가서 없는 소량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빠져나가서 없는 식이섬유소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론 빠져나간 만큼 녹즙은 그만큼 영양소 흡수율이 더 좋아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녹즙이 좋다라고 하면은 샐러드는 식이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씹는 게 조금 오래 걸리고 소화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 식이섬유소가 들어왔을 때 장 내에서 유익균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죠.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샐러드도 샐러드대로의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고 둘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챙겨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샐러드를 드시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 다양하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커리에다가 토마토에다가 견과류 몇 개 뿌리고요. 그냥 그렇게 먹고요. 와이프는 그냥 양상추에다가 오이 있으면 오이 그리고 뭐 땅콩이나 뭐 캐슈넛 같은 거 그런 거 섞어서 그냥 먹습니다. 그러면 화려한 샐러드일 필요가 전혀 없고요. 물론 그렇게 드시면은 더 눈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일단은 내가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만 해서 실천만 하셔도 일단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하시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녹즙 샐러드의 장단점을 보시면은 녹즙은 식이섬유소가 빠지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고 그리고 먹기가 간편하다인 거고요. 그리고 샐러드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포만감이 많고 식이섬유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된다. 장점이고 단점 같은 경우는 섬유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신선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 3일 내에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좀 있고요. 샐러드 같은 경우는 준비 시간 그리고 좀 소화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량씩 조금씩 천천히 씹어 가시면서 적응을 해 나가시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섭취 시기에 대해서는 기본 녹즙은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그리고 저녁에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을 하고 나서 바로 드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샐러드 같은 경우는 그냥 매 끼니마다 챙겨 드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간혹 이제 간식으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정말 간식으로 뭘 먹어야겠다 그런 이제 간식으로 군것질을 하실 바에는 샐러드가 낫고요. 샐러드 이렇게 뭐 차려서 드신다라기보다는 오이든 파프리카든 그냥 당근이든 스틱 같은 거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제 녹즙 샐러드를 늘 강조를 하다 보면요, EBM이 뭐 채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육식이 아니라 채식이 아니냐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채식도 6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아래가 비건이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이제 엄격한 건데, 그냥 채소 과일만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유 되고 계란 되고 둘 다 되고 해산물 되고 그리고 고기 되고 라고 봤을 때, EBM은 굳이 여기서 어디에 속하냐라고 봤을 때 이 플렉시테리언에 해당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잘 소화시키시고 낮에 잘 드실 수 있으시면은 드셔라 말씀을 드리고, 계란도 우유도 나한테 맞는 분들이면은 마음껏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도 아니고 유식도 아닙니다. 그냥 EBM식입니다. 영양학에서 흔히 말하는 이 식품 피라미드인데, 물론 저희가 EBM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가장 아래가 탄수화물, 곡류가 메인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채소가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채소 50%에 단백질 30, 탄수화물 20, 나머지 지방 소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뭐 채식도 육식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곡류 중에서 쌀, 현미, 귀리, 보리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과일도 뭐 사과, 바나나, 체리, 토마토, 그리고 뭐 브로콜리, 양상추 타입에 나눠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뭐 치즈가 맞으시는 분들은 드시면 되고, 고기도 뭐 돼지고기냐, 뭐 소고기냐, 뭐 연어냐, 닭고기냐 이런 것들도 나의 타입에 맞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육식을 드시지 말라, 채식만 하셔라, 혹은 고기만 드셔라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채식, 육식을 나누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 우유도 요즘에 뭐 항생제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도 물론 기호식품으로 가끔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매일 드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애초에 우유라는 것 자체가 소의 송아지가 어렸을 때 먹는 음식이거든요. 인간들도 태어났을 때 모기를 조금 먹고 크면은 안 먹어요. 우유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유, 뭐 칼슘이 많다라고 하지만 또 어떤 데서는 우유를 먹을수록 칼슘이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애초에 소 자체가 뭐 항생제 먹이고 곡류를 먹이고 사료를 먹이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소 젖을 360을 계속 짜거든요. 그러면은 소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IGF, 뭐 성장 호르몬 인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드실 수는 있지만 타입에 맞는 분들이 그냥 기호식품 정도로 가볍게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산양류도 똑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계란은 일단 완전 식품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타입에 맞는 분들은 내게 전혀 문제 없고요. 매 끼니마다 한 개씩 드셔도 괜찮아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달걀이 보통 달걀 한 개에 한 6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네,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애초에 왜 현대인들은 영양이 부족할까요? 1등급이 가장 좋지만 3등급, 5등급이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채소, 과일 섭취가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진 게 하나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식습관 자체가 이제 야식을 즐기는 문화, 그리고 외식이 잦아진 문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한 몫을 하고요. 다이어트나 소식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꽤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잘 하시면은 다행인데, 보통은 소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밥을 줄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몸은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 영양소가 안 들어오니까 내 몸은 이제 비상사태라 생각을 하고 체지방을 분해를 안 시킵니다. 딱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식도 그냥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 EBM에서 봤을 때는
아마 다 경험하셨겠지만 굳이 음식을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지금 드시던 양에서 식사 종류만 조금 바꿔보시면은 오히려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좀 식욕이 좀 올라갔다 혹은 조금 더 많이 드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체중은 비슷하거나 조금 빠지실 거예요. 물론 간혹 찌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조금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맞다라고 해서 뭐 고구마, 감자 맞는 거를 즐겨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나머지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체지방이 조금 늘거나 체중이 늘거나 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식사일정을 보면은 조금 많습니다, 먹는 게. 물론 조금 많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맞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 내 몸에서 쓰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지방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 과다 섭취도 영양이 부족한 것에 한몫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 단백질은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려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비타민 B6든 B9이든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고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영양소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의 결핍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물론 드시는 게 좋은데 적정량 드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단백질 물론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데도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 몸에 머리카락, 손톱, 발톱, 호르몬, 효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건 맞는데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체중 1kg당 0.8에서 한 1.2g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만약에 60이다라고 하면은 48에서 한 72g 정도가 적당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2g이지만 보통은 0.8에서 1.2g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또 하나가 내가 아침, 점심에 단백질을 못 먹어서 저녁에 좀 뭐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소화 흡수를 시킬 수 있는 양이 20에서 30g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끼 드실 때.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뭐라 먹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그냥 체지방으로 바뀌거나 그러니까 비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2, 30g을 나눠서 드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단백질이 생각보다 금액대가 좀 나가잖아요. 그래서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은데 굳이 드실 거면은 이 가성비를 생각해서 효율을 생각해서 몇 끼니 나눠 드시는 게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는 식품마다 다 다르기는 해요. 언제 조사하고 어떤 거를 조사하고 뭐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는데 달걀은 뭐 한 개당 6g, 콩은 35, 연어도 20g, 그리고 고기 같은 경우도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뭐 30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26g 혹은 21g짜리도 있고요. 보통은 20g이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생선도 이제 생선이냐 해산물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20g 정도, 표고버섯도 3g, 두부도 8g. 이 100g이라는 게 한 모 사셔가지고 5분의 1 정도가 이제 8g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흰 밥에도 210g짜리 기준으로 한 2.5에서 한 3.5g 사이 정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수나 뭐 우유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 외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는 식품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동물성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단백질이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에 따라서 필수 아미노산 조성이 높다 낮다, 좀 소화흡수율이 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햄철이냐 비햄철이냐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저희가 무조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냥 EBM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식도 육식도 아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식물성만 드시라고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물성만 드시라고 강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식물성도 적절하게, 동물성도 적절하게 잘 챙겨 드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녹즙이랑 단백질을 비교했을 때 녹즙이 훨씬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단백질은 이미 잘 챙겨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단백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거는 없고요. 여기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녹즙을
꼭 섭취하셔라. 녹즙을 충분히 섭취를 하고 비타민 B, 비타민 C 영양소가 충분히 내 몸에 들어와야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원활하게 대사가 이루어지고 에너지로 바뀌고 아미노산으로 바뀌고 이 내 몸에서 필요한 데 적절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즙을 반드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보통 녹즙을 드시면은 뭐 단백질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 치고 평상시 식사 생활을 보면은 단백질이 부족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네, 이미 기본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녹즙까지 권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녹즙을 먹는다고 단백질이 부족할 일은 없고요. 오히려 녹즙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 단백질이 분해되는 그 효율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녹즙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양은 하루에 한 400ml 정도, 하루에 그러니까 아침 저녁 200ml씩 정도 드시면은 얼추 괜찮다. 물론 조금 더 챙겨 드셔서 한 번에 300ml, 500ml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은 200ml,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100ml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하시다 보면은 내 몸이 좀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강의 끝나고 이제 다음 강의 8월 6일 날에는 이 대사증후군, 뭐 당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과 같이 이제 운동 연관지어서 좀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저도 그래서 운동을 저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요.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단백질을 조금 본의 아니게 조금 과다하게 섭취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느꼈던 게 이 단백질을 식사로 챙기는 것도 좋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냥 저는 유청 단백질 같은 거 정말 99%짜리 해가지고 우유나 혹은 아몬드유나 물에다가 조금 타가지고 먹는데 조금 많이 먹었다 싶으면은 확실히 며칠 지났을 때 변의 상태가 조금 다르긴 해요. 똑같이 화장실을 가는데 조금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확실히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섭취를 하는 만큼 녹즙 혹은 채소 충분히 들어와야지 내가 먹은 단백질이 온전히 에너지로 바뀌고 근육으로 바뀌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영양소, 대사증후군, 치매 쭉 강의를 했고요. 또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EBM 하시면은 그냥 단순히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만이지라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EBM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먹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먹는 것 플러스 마음 관리 그리고 운동 이 세 가지가 잘 병행이 돼야지 정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뭐 마음 관리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운동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뭐 운동을 하는 방법들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영상을 찍어서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해서 당뇨를 앓고 계시거나 혹은 본인이 앓고 계시거나 하면은 꼭 오셔서 들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을 때 녹즙을 어느 정도 먹어도 되냐? 아마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할 때 제가 혈액 검사한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혈액 검사 수치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오늘 검사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 혈액 검사, 혈액 건강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저도 뭐 단백질을 조금 많이 먹는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함을 느껴요. 녹즙 동결 건조 가루로라도 한번 먹어보면서 컨디션을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냥 200ml씩 하루에 400ml. 근데 보통 한 하루에 400ml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도 이런 상태지만 조금 단백질을 좀 많이 먹고 하면은 확실히 몸에서 부담을 좀 느끼고 변의 상태가 이상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녹즙을 먹거나 채소를 조금 먹으면 나아지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무리 조금 건강하다라고 느끼셔도 사람이 365일 계속 건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질병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미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금 뭐 감기 기운이 있다,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 혹은 잠을 좀 못 자서 좀 피곤하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1년에 그래도 적어도 한두 번 뭐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막기 위해서 녹즙을 하루에 200ml씩 400ml는 꾸준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은 뭐 700, 800ml 드셔도 문제가 없고요. 이 산 증인이신 것 같은데 보통은 200ml에서 하루에 400ml 말씀을 드리는데요.
500ml 1리터 드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음식의 궁합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 음식 자체를 어떻게 하면 중화시켜 가지고 누가 먹어도 부담이 없게 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약효를 더 끌어내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은 누가 먹었을 때 더 좋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왕에 먹을 거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면 좋잖아요. 그래서 효과를 더 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초에다가 깨 궁합이 맞을까 안 맞을까 고민하시지만 두 개 다 나한테 맞는 식품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육류를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무조건 드시지 말라는 아니고, 보통 고기를 드시면은 150g에서 안 멈추고 남성분들은 2, 3인분을 먹고 드시면서 같이 술도 드시고 같이 뭘 드시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또 고기를 먹으면은 밤에 먹다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적절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나한테 맞는 육고기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요. 뭐 소화만 잘 시키면은 뭐 매일매일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드시는 거다라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맛있게, 대신 나한테 맞는 고기를 드신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야금야금 드셔오신 게 지금의 건강 상태를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 야금야금 드신 거를 끊고 뭐 한 달, 3개월, 6개월 하시다 보면은 몸에 확실히 변화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하시고 나서 그때 드시면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고요. 네. 아직은 젊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저도 솔직히 좋아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먹으면은 돼지고기, 닭고기보다는 소고기를 맞기 때문에 먹는데요. 굳이 한우랑 호주산, 미국산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호주, 미국산을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한우가 흔히 말하는 마블링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지로 먹이고 재우고 찌우고 하는 그게 기름 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한우가 당연히 우리나라 거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차라리 그런 마블링이 낀 거보다는 고기를 먹어도 등심이나 안심을 먹지, 뭐 차돌백이나 뭐 부채살이나 그런 거는 뭐 몇 개 먹으면 금방 물려서 못 먹는 것도 있어가지고 기름기가 없는 걸로 먹는데, 그래서 뭐 고기도 물론 미국산, 호주산도 문제가 많기는 해요. 거기도 다 어쨌든 뭐 사료 먹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호주산은 뭐 그래도 뭐 이미지는 뭐 방목해서 키운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한우보다는 뭐 낫지 않을까. 그래서 고기도 뭐 육고 뭐 채소랑 똑같이 안심할 수 있는 게 없기는 해요. 네, 그래서 가끔 드시면은 뭐 150g, 200g 즐기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고기가 또 맛있다 보니까 가끔 뭐씩 먹게는 되는데, 그래서 먹을 때마다 저는 항상 고기만 먹기보다는 저는 그 적겨자잎 항상 먹어요. 그러니까 적겨자잎이 맛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항상 꼭 옆에다가 채소는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최대한 늦게 드시기보다는 일찍 드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것도 맞고요. 그만큼 EBM 처음 실천하셨을 때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녹즙 채소가 들어가야지 내가 먹는 음식들이 잘 소화 흡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녹즙이 잘 들어가야지 이미 내 몸에 좀 쌓여있던 숙변이든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야지, 독소가 안 쌓여야지 장이 편안해지고, 편해져 면역력이 올라가고, 어쨌든 장이 또 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녹즙을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무조건 드셔라. 실천을 시작하시면은 나한테 맞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보다 녹즙 드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처음 실천하시는 분들 이게 뭐가 나한테 맞고 안 맞고 아는 것만도 한 달, 두 달이 걸려요. 그런 녹즙은 그냥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냥 매일매일 드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몸의 변화가 느껴지고 편해지는 게 느껴지고 하면서 그게 더 동기가 돼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본인의 건강이 아직은 버틸만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버틸만 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는 분들도 꽤나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정말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한 달, 세 달, 6개월, 1년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효과를 보시고 다시 좋아지시고. 저도 찾아보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채 주스, 과채즙,
그리고 농축 과즙인가 하면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농축이 아니라 짜서 하는 착즙액이다라고 하면은 레몬 한 개를 그냥 드시는 것보다 그거를 10개, 20개를 짜가지고 먹는 200ml가 당연히 효과는 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먹었을 때 뭐 비타민 C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었을 때 금방 빠져나가서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그래서 레몬 22개 양을 한 번에 먹는다. 물론 그게 뭐 함량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함량이 적절한 함량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드시면 오히려 더 이 영양소를 또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보셨을 때 원재료명이 그냥 그 100%짜리인지를 무조건 보셔야 되고, 거기 정제수가 들어가거나 무슨 당이 들어가거나 아무튼 뭔가 알 수 없는 뭐가 들어가면은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 비율을 정해 드리는 거는 당근, 감자, 미나리라고 했을 때 그 각각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대로 해주시는 게 어떻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드셨을 때 당근이 비율이 적고 뭐 샐러리가 들어가면은 좀 맛이 조금 강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조금 못 드시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근 비율 좀 늘려서라도 맛있게 드시는 게 일단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시다 보면은 육즙도 적응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4대 3대 3으로 드셔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작 실제로 당근이나 토마토의 성분들을 보면은 지용성 비타민도 들어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수용성도 많이 들어있어요.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볶아서 드셔가지고 비타민 A 섭취를 높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거를 볶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지용성이 전혀 섭취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고 위에서도 분비가 되고 또 장 내려갔을 때 췌장에서도 리파즈라고 이제 효소가 분비가 되거든요. 결국 근데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지방을 아예 안 먹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이 같이 들어가면 어쨌든 내 몸에 들어갔을 때 당근과 좀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름대로 좀 소화흡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당근은 뭐 토마토는 볶아서 먹어야지 높아진다라고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때에 따라서 오늘 조금 볶아서 먹고 싶네 라고 하면은 볶아서 드시면 되고, 생으로 드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쪄서 드시거나 여러 가지 그냥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리브유든 기름을 볶아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샐러드 드실 때 올리브유를 그냥 썰어서 드시면은 그것도 일단 지방을 같이 섭취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드신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물론 레몬 자체로 드셨을 때 또 맛도 있을 거기 때문에 따로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번거로우시면은 그냥 같이 드셔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섞어서요. 섞어 드시면은 녹즙 그 째로 드시는 것보다 조금 더 상큼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보통 비타민 C 레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녹즙에 들어있는 나머지 영양소 파괴를 조금 막아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맛도 조금 더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나눠 먹는 것보다 시간도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같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동결건조랑 녹즙이랑 섞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데 그렇게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녹즙, 동결건조라고 비교하면은 녹즙이 더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녹즙을 실제로 제철이 아니어서 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동결건조라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고요. 그것도 어려우시면은 그냥 그 두 가지만 해도 드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은 무조건 드셔라. 물론 식초도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게 정말 제대로 발효시켜서 만든 식초냐,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산을 만든 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말 나한테 좋은, 나한테 맞으면서 발효시켜서 만들어진 제품이다라고 하면 육즙에다가 식초 넣어서 드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넣으시면 또 속이 좀 쓰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넣어서 드시기에 그냥 부담이 없으신 정도. 생각보다 식초가 그러니까 시큼하기 때문에 산이다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산성에 가까운 거는 오히려 고기가 더 산성에 가깝고요. 산성이랑 알칼리랑 맞는다고 해서 뭐 서로 파괴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고기를 조심하셔라. 오히려 고기가 정말 대표적인 산성 식품이기 때문에